김기종이 경찰 조사에서 북한에 대해서 또는 북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직접 한 발언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도 믿을 수 없다. 김일성은 민족 지도자다. 남한에는 그만한 훌륭한 대통령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먼저 김일성은 민족 지도자다. 이 발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봐야 되나요? 정언만 자체를 가지고 아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신념 자체만 갖고는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사이비 종교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 네. 정말 주변 사람이 정상적인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근데 그런 거죠. 저는 이게 황당 발언이 아니라 지극히 예상됐던 발언은 어느 정도는 그렇죠. 아닐까요? 네, 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하고 이런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과도로 미국 대사를 찌른다는 그런 습격을 했었을 것이고, 다만 저는 경계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지금 어떤 야권이 됐건 요건이 됐건 어디 가서도 청와대 앞에서도 시위하고 분신하고 박원순 시장 행사에서도 그런 짓을 하고 여권을 향해서도 또 그런 발언을 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철저하게 좀 고립되어 있는 사람, 뭔가 자기만의 어떤 왜곡된 시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저런 말을 계속 하겠죠. 자, 지금 어쨌든 간에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혐의를 조금 낮추고 싶은 욕심도 있을 테고 변호사가 조언도 했을 텐데 굳이 불리한 저런 발언들을 거침없이 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확신범이라고 봐야 되나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런 사람을 수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조금만 하면 아프다고 하고 네. 아마 오늘도 경찰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 수술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 발언 내용 보면은 남한에 김일성만한 지도자는 없다. 과연 이 말 하나 갖고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로 할 수 있느냐. 네. 상당히 어렵고 또 이적 표현물 어제 경찰에서 이적성 있는 게 10건이다. 네. 그냥 이걸 들이밀었을 때 너 이거 보고 뭘 느꼈느냐 네. 하면은 이건 참고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려고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저 김기종이를 종북주의자라고 할 것이냐, 민족주의자 내지는 그 자주주의자 이런 쪽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제가 볼 때는 북한을 평소에 찬양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네. 그럼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상당히 저 조사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황당 발언이라고 제목을 정하긴 했지만 황당 발언보다는 그냥 경찰 조사에서 한 발언들인데 어쨌든 지금 내용은 성향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드러나긴 했으나 저 성향과 발견된 압수된 서적만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해서 처벌받을지를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의하면 네. 이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사람을 처벌을 하고 있는데 네. 무조건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목적을 갖고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그 북한을 좀 찬양하거나 고모하거나 이런 어떤 그 선전을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판단하기가 참 애매하죠. 주관적인 거니까 목적이라는 것은.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은 우선 저 사람들의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한 거 김일성은 우리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라든지 네. 이런 말도 분명히 저는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거 외에 지금 나타나는 게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반미 집회 시위나 이 사람이 강연에서 했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경찰은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수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글쎄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하나의 평을 한다면 저 사람이 지금 미국 대사를 칼로 이렇게 테러하는 건 끝났잖아요. 네. 붙잡혔으니까. 네. 근데 저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저런 말들을 내뱉는단 말이에요. 저런 말로 하는 테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계속 우리 사회를 계속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데 과연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목적하에 지금 이런 행동과 저런 이적 표현물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하루빨리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밝히는 것도 지금 이제 임 변호사님께서 말로 하는 테러라고 하는데 경찰에서 왜 그런 말로 하는 테러를 국민한테 다 전달하는지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라면 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그걸 저렇게 일일이 지금 어떤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굳이 지금 단계에서 저런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들인데
뭐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굳이 지금 경찰이 저걸 왜 발표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찰에 있어 보면은 참 어려운 게요. 위에서 자꾸 기자들한테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라는 겁니다. 이 수사라는 것은 해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이 김기종의 말 노름에 이게 놀아나는 게 되는 겁니다. 이 경찰 수사 결과 수사 매일매일 브리핑을 김기종 변호인도 보고 있거든요. 야, 내가 이런 말 하면은 경찰이 또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 자꾸 저 말 갖고서 사회에서 저 말 해석에 따라서 분열과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참 이 경찰에 있어 보면은 좀 나중에 송치할 때 좀 발표해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위에 저는- 잠시만요. 위에서 그 뭐 자꾸 기자 브리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북한 조선중앙TV도 김정은이 자꾸 이렇게 브리핑을 시키는 것 같아요. 자꾸 연일 이번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게 일제 조선 침략을 반대해 2등 방문을 처형한 안중근 등 반일 애국 지사들의 의거도 일본 반동들이 모독하듯이 테러라고 해야 하는가? 예. 자꾸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도.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좀 그 확실하게 좀 의미 구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테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사전에 보면 네.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수행하기 위해서 네. 치밀하게 그 훈련이나 계획되어 있는 어떤 단체나 또 그 단체의 어떤 사주를 받은 개인이 저지른 그런 폭력 사건들을 얘기를 하죠. IS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테러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지금 현재로 밝혀진 것에 의하면 그리고 또 저분을 갖다가 알고 있는 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SNS나 이런 데서 글들을 올리고 있는 것에 입각하면 저분 주변에는 지금 너무 좀 폐쇄돼 있고 극단적인 그런 발언들을 좀 하시고 행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네.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예. 조직과 배후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또 그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봐야 되겠지만 그런 배후와 조직들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돌출적인 행동으로 보여진다면 그거를 지금 테러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거에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보면 이게 이제 종북 그 주의자들의 종북 행위였다면 북한에서는 오히려 저런 사람들의 행동들을 도와줘야 될 것인데 전혀 우리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나 또 저런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의 배후가 과연 북한인가 하는 부분이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은 뭐 조력자들이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지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연이어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민족 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김수남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옳은 일을 했다. 그래서 면회왔다. 취재진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가? 그랬더니 지구상에서 작전권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 얘기는 이적단체로 판결이 난 우리민족 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김수남 씨가 얘기를 했고, 김수남 씨는 김기종 씨와 1년 동안 50차례에서 60차례 전화통화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실까요? 자, 이제 황선 씨 남편이죠. 윤기진 씨. 이 얼굴에 상처 조금 났는데 미 대사 테러로 온 나라가 난리다. 왜 이렇게 과도하게 시끌벅적하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신은미 씨죠. 신은미 씨는 대통령께서 익산 테러, 그러니까 자신들 그 토크 콘서트에 이 테러를 한 그 사건 얘기하는 거죠. 침묵 대신 지금과 같이 지시를 내렸어야만 했다. 그때 왜 침묵을 했냐? 만약에 그때 지시를 명확하게 내렸다면 지금 같은 폭력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기종은 극우 민족주의 보수인 사람이다. 좌파로 불리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헷갈리네요. 이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요. 저는 좀 명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게. 그러니까 뭐냐면 저런 어떤 발언들이 보면서 저게 도대체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났을 때 그러면 저런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인가. 김기종 씨를 예로 들어봐서 이분 같은 경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정말 생활보호 대상자로 있으면서 개량원복 2벌 가지고 1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고 주변에 사람도 없는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이 있다고 해서 그걸 막 정말로 종북 세력이고 정말로 테러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사회에 위협을 주는 세력으로 뭔가를 보게 되는 순간에 거기에 더해서 북한이 저런 사람들에 대해 행동을 두둔한다. 그럼 북한과도 연결돼 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당장 뭔가 무슨 큰 난리가 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정말로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냐? 네.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될 거죠. 그걸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네. 지금 뭐 저는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정치권 한번 넘어가죠. 새누리당 이제 김진태 의원이라고 있는데 이 의원도 이제 보수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수가 문재인 테러했으면 거리로 뛰쳐나왔을 것.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다음에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이분은 지금 공화당 총재로 나와 있는데요. 리포트에게 I'm so sorry 하면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웃으면 안 돼요. 사실 이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나 네. 또 그 신동욱 총재의 행위가 사실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으로 보면은 상당히 오버스럽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누리꾼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포트 대사가 습격을 당했던 그런 문제는 정말 잘못된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민족을 대신해 석고되지 한다. 이것도 사실은 좀 자기 스스로의 위치를 갖다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분명히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소수들은 굉장히 과격한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미리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해야 되고 실제로 폭력들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일침을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다른 말들에 대해서는 다 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은미 씨의 지적에서는 일견 저는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익산 테러 때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몇몇 보수단체의 대표를 자임하는 사람은 고등학생이 우리 어른들도 못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거기다 팬레터를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테러를 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습격을 한 일인데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동일하게 다루면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법 체계에서 확실한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공평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폭력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징을 하자, 그걸 법으로 더 만들자 이렇게 나섰더라면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은 듭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어떤 시기든 간에 저런 발언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을 하거나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새로운 갈등, 불필요한 그런 갈등들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나서서 한마디씩 평론을 하고 거드는 게 바람직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